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문제 정답이 궁금해서 들어오신 여러분들 함께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문제들이 제가 볼 땐 시험 문제보다 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을 풀 수 있다면 시험 문제를 푸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가봐야 알겠지만, 자 1번부터 한번 같이 봐보겠습니다. 1번은 여러분, 자 구리와 산소가 반응하여 산화구리가 생성될 때의 질량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여러분, 질량의 관계가 나온 이런 그래프 또는 언급이 될 때는 여러분이 일정 성분비 법칙을 바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화학 반응식과 관련된 법칙 중에 질량과 관련된 법칙은 질량 보존 법칙과 일정 성분비 법칙이에요. 근데 질량 관계라고 하면 일정 성분비 법칙이 많이 언급이 되죠. 자, 이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구리가 0.5g 반응했을 때 산화구리는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정확히 그 모는 종이 눈금선이라고 할까요? 눈금선에 정확히 일치하는 점이 보니까 여기 하나 찍혀 있네요. 구리의 질량이 2.0g 반응했을 때 구리가 산화되면 질량이 증가합니다. 2.5g만큼으로의 산화구리가 만들어지더라. 여러분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리 원자와 산소가 반응을 해서 연소 반응을 일으키죠. 그러면 산화구리가 생성이 됩니다. 자, 산소가 왼쪽에 2개니까 오른쪽에도 2, 구리도 2. 일정 성분비 법칙에서는 개수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하지만 일단 적어봤습니다. 구리를 2.0g 반응을 시켰다. 그랬더니 산화구리가 2.5g 생성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반응한 산소의 질량은 얼마냐? 여러분이 2개의 차를 이용해서 0.5g이 반응했을 거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를 일정 성분비 법칙에 따라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산화구리, 천천히 하겠습니다. 산화구리 2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산화구리라고 불러도 문제는 없습니다. 산화구리를 구성하는 산화구리는 화합물입니다. 화합물이 뭔지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는데요. 2 종류 이상의 원소로 되어 있는, 구리와 산소라는 2 종류의 원소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화합물입니다. 즉 화합물인 산화구리를 구성하는 누구와 누구? 구리와 산소, 그 둘의 질량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산화구리 2.5g에는 구리 2g과 산소 5g이 들어있다고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구리와 산소의 질량비는 4대 1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기 선생님이 빨간색 글씨로 써주는 것이 일정 성분비 법칙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써볼까요? 4대 1로 변하지 않는다. 읽을 때 좀 잘 읽어야겠네요. 질량비는 4대 1이다. 그리고 그 4대 1이라는 값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반응하는 구리와 산소의 질량비는 산화구리를 구성하는 구리와 산소의 질량비와 관련이 있죠. 이 실험은 구리를 상온에 놔두고 불을 이렇게 번호로 불을 이렇게 뿌립니다. 그러면 공기 중엔 산소가 무제한으로 있죠. 산소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도 구리의 질량이 어느 정도 증가하고 나면 2.0g에 놔뒀다가 2.5g이 되고 나면 그 뒤로는 산소가 더 이상 달라붙지 않더라는 거죠. 그 이유는 산화구리는 반드시 구리 하나에 산소가 하나 붙어 있기 때문에, 이 구성하는 입자수의 비가 1대1로 일정하기 때문에 이 질량비 또한 구리와 산소의 고유한 질량의
따라 4대 1로 고정이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구리 원자가 산소 원자보다 약 4배 정도 무거워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 모르겠으면 하나하나 살펴봐도 됩니다. 자, 구리와 반응하는 산소의 질량. 자, 구리가 2.0일 때 2.5g이 만들어졌죠. 구리가 4.0g이 반응하면 산화구리는 얼마가 될까요? 둘 다 2배인 5.0g이 될 겁니다. 자, 구리의 질량이 2배로 증가함에 따라 들러붙은 산소의 질량도 0.5g에서 1.0g으로 증가했죠. 얘는 너무 복잡하니까 지우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증가한다. 2번은 일정하다. 일정 성분비 법칙이었습니다. 구리를 많이 반응시킬수록 산화구리의 질량도 여러분 증가했죠. 산화구리에 포함된 산소의 질량도 증가합니다. 자, 1번과 4번은 사실 여러분 같은 말이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게 조금 더 일정 성분비의 법칙에 가까운 의미긴 한데 그렇습니다. 구리와 산소가 모두 반응하는데 걸리는 시간, 이거는 설명하진 않았지만 많은 양의 구리가 반응하려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죠. 이것도 증가는 맞습니다. 중요한 건 답이 2번이라는 거, 일정 성분비 법칙에 대한 그래프였습니다. 어렵죠, 여러분? 시험 문제는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이해한다면 시험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2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건 원래 단답형이었던 걸 선생님이 객관식으로 바꿨습니다. 마찬가지 질량 관계, 무슨 법칙이다? 일정 성분비 법칙이다. 물을 만들 때 수소와 산소 비율은 여러분이 기억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통해 질량 비를 여러분 외울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통해 알아내든지 선생님이 직접 주든지 할 거예요. 자, 문제를 봅시다. 반응 전에 수소가 2g이 있었고 산소가 20g이 있었다. 화학식을 먼저 좀 쓰고 시작해 볼까요?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가 반응한다. 그러면 정확히 말하면 수증기가 생성이 되는데 물, 산소 2개 맞춰주고 수소 4개 맞춰주고, 자, 이렇게 했을 때 수소가 2g이 있었고 산소가 20g이 있었다. 근데 얼마가 우리가 반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반응 후에 수소는 남지 않았고, 선생님이 한번 그렸었던 그림입니다. 실제로 반응에 참여한 애들은 얼마인가 알 수 있는 거죠. 산소가 4g이 남았다 되는 거죠. 물이 얼마 생겼는지도 아마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천천히 봅시다. 자, 수소가 2g 있었는데 0g이 됐다. 얼마가 반응했을까요? 2g이 반응했을 겁니다. 산소가 20g 있었는데 4g이 나왔다. 그럼 몇 g이 반응했을까요? 16g이 반응했을 겁니다. 18g이 소모되면서 18g이 생겨나야겠죠. 질량 보존 법칙입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반응 전 22g, 반응 후 22g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때 우리가 확인할 건 질량비죠. 질량비. 수소와 산소와 수증기는 1대 8대 9의 질량 비율로 반응을 한다. 이거를 여러분 아까 얘기한 일정 성분비처럼 표현할 수 있겠나요? 말로 해보겠습니다. 물을 구성하는 누구와 누구,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는 몇 대 몇으로? 1대 8로 어떻게 된다? 변하지 않는다. 일정하다.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은 1대 8만큼, 수소를 1만큼, 산소를 8만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실험 2를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지우고 한번 봐봅시다. 자, 반응 전에 몇 g일까요? 8g이 있었다. 그리고 산소가 40g이 있었다. 자, 1대 8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천천히 해보죠. 다 지우고 한번 해볼게요. 자, 케이스 1.
수소가 모두 반응하면 질량은 얼마 필요할까요? 수소가 8g이 반응한다면 산소는 얼마? 1대 8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64g이 필요할 겁니다. 자, 두 번째 경우 지금 우리가 누가 모두 반응하는지, 누가 다 떨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둘 다 남는 경우는 없다고 했습니다. 둘 다 남아 있어 버리면 남은 애들끼리 반드시 반응을 해요. 그래서 둘 중 하나가 모두 사라질 때까지 반응이 진행되니까 경우는 두 가지겠죠. 수소가 모두 반응하든지 산소가 모두 반응하든지. 만약에 수소가 모두 반응하려면 산소는 64g이 소모가 될 겁니다. 만약에 산소가 모두 반응하려면 1대 8이기 때문에 5g이 되겠죠. 자, 1번과 2번 중에 어떤 경우로 반응이 진행이 될까요? 우리가 산소를 64g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소가 모두 반응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산소가 모두 반응하는 거죠. 산소가 모두 반응한다는 말은 누가 남는다? 수소가 남는다. 8g에서 5g이 빠져나가면 아마 수소가 3g이 남을 것 같네요. 자, 다시 한번 써보면 이렇게 써볼 수 있겠습니다. 반응하는 비율이 얼마 대 얼마다? 5g과 40g이 반응한다. 1대 8의 비율이 맞나요? 그렇죠. 그러면 반응 후에는 수소가 3g이 남고 산소는 남지 않고 물은 45g이 만들어질 거다. 답은 여러분 1번이 되겠네요. 이 정도 할 수 있으면 일정 성분비 법칙에 대해 아주 잘 이해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3번 봐볼게요. 자, 3번입니다. 이런 그림이 시험에 냈던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일정한 부피를 가는 박스가 그려졌다. 아니면 뭐 기체와 기체가 반응, 수증기도 기체죠. 기체를 만든다. 그러면 기체 반응 법칙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가상 실험 앱을 통해 한 실험이었습니다. 자, 이 그림만 보고 여러분이 화학식을 쓸 수가 있어요. 화학 반응식을. 수소가 몇 분자가 있죠? 두 개의 수소 분자가 산소 분자 몇 개와 만나? 한 분자와 만나서 수증기 분자 두 개를 만든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선생님이 화학식을 밑에다 다시 적겠습니다. 문제가 가려버렸네요. 중요한 건 이 내용도 필요합니다. 반응 전후 온도와 압력은 같다. 선생님 강조하진 않았지만 기체 반응 법칙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죠. 왜 이게 필요한지는 여러분 2학년 때 배웠던 보일 법칙, 샤를 법칙, 온도와 압력이 기체에 뭐에 영향을 준다? 기체 부피에 영향을 줍니다. 기체 반응 법칙은 부피에 관한 법칙이에요. 부피.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그 부피는 어떻게 되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건이 필요한 거죠. 온도와 압력이 변해버리면 이 기체 반응 법칙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한번 문제를 봐보죠. 반응 전후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같다. 벌써 답이 나와버렸네요. 이건 어떤 법칙이든 상관없이 모든 화학 반응에서 성립합니다. 항상 성립합니다. 항상.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맞다고 하면 돼요.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같다. 분자의 종류와 개수는 다르죠. 분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은 거는 우리가 물리변화에서 그랬죠. 여기는 뭐 수소와 산소라는 분자가 있었는데 수증기라는 분자가 새로 생겼고 개수도 총 3개에서 2개로 바뀌었죠. 틀린 말입니다. 수소와 산소는 2대1의 질량비로 반응한다. 아까 문제에서 1대 8인 걸 봤는데 그걸 모르더라도 여기 나와 있는 건 부피뿐입니다. 자, 이 수소 2개가 2g이고 산소 한 분자 1개가 1g인가요?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 질량비는 화학 반응식의 개수나 부피, 입자 수와는 전혀 관계없는 고유한 값을 갖게 됩니다.
자, 수소 분자 두 개가 반응하면 수증기 분자 한 개가 생성된다. 화학 반응식을 보면 되죠. 수소 분자 두 개가 반응하면 수증기 분자 몇 개가 생성되나요? 두 개가 생성이 되네요. 수소 기체 20ml와 산소 기체 10ml가 반응하면 수증기 30ml가 생성된다. 사실 5번이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화학 반응식 다시 빠르게 써볼게요. 화학 반응식에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볼 건 역시 계수비입니다. 계수비. 화학 반응식의 계수비는 2대 1대 2죠. 이게 뭐와 같다? 반응에 참여하는 부피 비와 같아야 된다. 자, 수소 기체가 20ml. 밑에다 써볼까요? 수소 기체가 20ml. 산소 기체가 10ml. 그러면 수증기 기체는 얼마나 생성돼야 되나요? 20ml가 생성돼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거를 기체 반응 법칙으로 한번 서술해 볼게요.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가 반응하여 뭘 생성할까요? 수증기를 생성하는 반응에서. 자, 기체 반응 법칙은 어떤 특정한 반응에서라는 표현을 써주면 됩니다. 누구와 누가 반응해서 뭐를 생성하는 반응, 이러한 반응에서 그 기체의 부피 비는 몇 대 몇으로 일정한가요? 2대 1대 2라는 간단한 정수비. 여러분 정수는 뭔지 배웠죠? 1, 2, 3, 4, 5, 6 마이너스 1, 2, 3, 4. 간단한 정수비로 마찬가지입니다. 일정하다. 근데 여러분이 기억할 중요한 내용은 이 2대 1대 2가 실험을 통해 알아낸 거예요. 20ml, 10ml를 넣어봤더니 20ml가 생성이 되더라. 실험을 통해 2대 1대 2인 걸 알아냈는데 찾아보니까 이게 뭐랑 같더라. 이게 이 간단한 정수비가 계수비와 같더라. 여러분이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기체 반응 법칙. 별로 중요하지 않은 1번을 답으로 만드는 건 별로 좋은 건 아니죠. 선생님 같으면 이거를 다르다라고 하고 밑에 거를 20ml로 적어서 답이 5번이 되겠을 것 같아요. 중요합니다. 기체 반응 법칙. 어렵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4번.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 출입에 대한 설명입니다. 1번 맞는 말입니다. 모든 화학 반응은 에너지 출입이라는 건 두 가지죠. 에너지를 내놓는다, 에너지를 방출한다, 또는 에너지를 빨아들인다, 먹는다, 다른 말로 흡수한다. 이렇게 둘 중 하나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철가루가 산소와 반응하는 반응, 우리가 손난로에서 볼 수 있는 반응입니다. 손난로는 따뜻하죠. 에너지를 방출하면 주위가 따뜻해집니다. 온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방출하는 반응을 알 수가 있고, 염화 암모늄과 수산화바륨 선생님 기억하겠습니다. 얘네는 에너지를 흡수하는 대표적인 반응입니다. 대표적인 반응이에요. 중요합니다. 염화 암모늄과 수산화바륨. 가는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를 흡수한다. 틀렸죠. 나는 일어날 때 방출한다. 두 개가 바뀌었습니다. 가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출입을 이용하여 냉각 장치를 만들 수 있다. 에너지를 방출할 때는 온도가 상승한다고 했죠. 그러면 냉각 장치가 아니라 가열 장치, 이걸 이용해서 물을 끓이긴 힘들겠지만 어딘가에 에너지를 줄 수가 있는 거죠. 에너지를 방출해서 다른 애가 흡수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번과 5번. 반응이 일어날 때 주위의 온도가 낮아진다.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면 온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얘는 간단해서 여러분 선생님이 말씀드린 그 예시들, 어떤 화학 반응이 에너지를 방출하는 애들이고 어떤 화학 반응이 에너지를 흡수하는 애들인지, 왜 방출하고 흡수하냐에 대한 얘기는 고등학교를 가서 배울 예정이라 여기서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나눠드린 문제는 풀어봤고요. 선생님이 그 전에 나눠줬던 학습지들 있죠.
일정 성분비 법칙과 기체 반응 법칙에 대한 확인하기 문제들을 같이 안 풀어봤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거를 이번에는 빠르게 한번 풀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뭐 공부하려고 보는 영상이면 천천히 보셔도 되겠네요. 자, 일정 성분비 법칙 확인하기 문제입니다.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이 질량비로 반응을 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마그네슘 6g과 산소 5g, 그럼 3대2로 반응해야 되니까 6g과 4g이 반응할 거예요. 그러면 산소가 1g이 넘겠죠. 기억은 맞는 말. 구리 16g과 산소 6g, 구리와 산소는 4대1로 반응합니다. 그러면 16대4로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산소가 2g이 남겠네요. 중요한 건 이 둘이 만나서 산화구리를 만드니까 정확히 20g 니온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물 18g 얻기 위해 필요한 수소는 4g, 산소는 14g이다. 수소와 산소는 1대8로 반응하기 때문에 수소가 2g, 산소가 16g이 돼야 18g이 되겠죠. 그러니까 딱 봤을 때 4대 14면 2대 7이죠. 2대 7은 질량비와 일정 성분비 법칙에 어긋나는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틀린 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 빠르게 한 내용이 이해가 안 간다면 앞서 일정 성분비 설명한 내용을 한번 더 보시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기체 반응 법칙 답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반응 전 기체의 부피 30, 30이었는데 반응 후에 y가 20이 남았다. 반응한 비율은 x가 30, y가 10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z가 20이 만들어졌다. 자, 화학 반응식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3x가 y와 만나서 두 개의 z를 만든다. 어떻게 이게 나왔는지 알겠나요? 자, 반응한 부피 B가 30, 10, 20이니까 그게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가 되는 겁니다. 아마 수소, 질소, 암모니아의 예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머지를 확인해 보죠. 이걸 봤다면 나머지 문제는 쉽게 풀 수 있겠죠. 50ml와 15ml가 있다. 그러면 3대 1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45ml와 15ml가 반응하겠네요. 그러면 X가 5ml가 남겠고, 자, 70대 20 마찬가지 3대 2로 반응하려면 60대 20이겠네요. 그럼 마찬가지 X가 10ml가 Y를 봐야 되는군요. Z군요. Z는 그러면 3대 1대 2니까 60대 20대 40ml가 만들어질 거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옆에 있는 2번, 이건 조금 천천히 설명해 볼게요. 처음 보는 모양이니까. 자, A와 B, A 기체 분자 2개와 B 분자 하나가 만나서 C를 만들어냅니다. 자, 보니까 단위 부피가 2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20ml를 A를 20ml 준비하고 B를 10ml 준비해서 반응해봤더니 C가 20ml 생겼다는 걸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이 네모는 부피 B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피 B가 2대 1대 2니까 C 분자도 2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다시 천천히 할게요. C 분자도 2개라는 말은 자, A와 B를 구성하는 원자를 다 그려보겠습니다. 까만색 애가, 그러니까 색칠된 애가 2개, 그죠? 그리고 좀 밝은색 애가 4개가 있어요. 그러면 얘네로 같은 얘를 2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진한 애 하나랑 연한 애 둘이가 붙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야 똑같은 모양의 분자 2개가 만들어질까요? 우리가 부피 B를 통해 몇 개의 분자가 만들어질지 알 수 있고, 그러면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으니까 A 2개와 B 하나를 통해, 그죠? 다 원자로 떼어놨어. 이걸 통해 같은 얘를 2개 만들려면 이런 경우밖에 없다는 거예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뭐 기체 반응 법칙을 이용해 입자수를 알아낸 거죠. 화학 반응식의 개수 B를 알아낸 겁니다. 그 둘의 관계가 여러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선생님 문제를 좀 빨리 설명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조금 길게 됐지만 차근차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보면서 이해하시고, 모르겠으면 아직 월요일이 있죠. 월요일에 선생님에게 언제든 찾아와도 되니까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